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인턴 정혁진입니다. 매일 아침 타 방송사 경쟁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다 보면 황보선의 출발 시아침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황보선의 출발 시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황출세는 안 됩니다. 청년 고용률 60%는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이번 LH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산한 부동산 정책 등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겠다는 저는 그 LCT 비리나 특혜 분양에 전혀 관계된 바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걸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공세고요. 실제로 제가 불법 사퇴를 지시한 적이 없고요. 요청한 적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 이어달리기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그런 정신을 새기고 좀 기도 좀 이어받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도 29년까지는 신구강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보궐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이 1년 임기 중에 뭐 공부하다가 끝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전환지원금을 드리게 되면은 그 매일 무슨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그 앞에 거를 그 다음 게 덮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부산에 내려와서 사는 10년 동안에 계속 지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전세 시세보다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전세를 드렸고요. 자, 이번엔 이제 부산으로 가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내용은요. 그건 저희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에 출연했던 김영춘 후보, 박영준 후보의 인터뷰 내용 편집한 내용인데요. 자, 부산 지역구의 여야 현역 두 분과 함께 현재 부산의 판세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예, 자 먼저 그 LCT 특혜 분양 의혹 두고 지금 공방전 정말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뭐 LCT 특혜 분양 의혹 이거 뭐 여당 쪽에서는 뭐 전혀 의혹이 뭐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불법, 탈법, 비리, 특혜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은 LCT에 사시면 안 됩니다. LCT가 최고급 아파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LCT는 온갖 불법 비리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불법 비리의 상징과 같은 건물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래서 박형준 후보를 LCT 시장이다, LCT 박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결이 많은 분이 부산시장이 된다면 남은 15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혹들을 해명하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받으면서 부산 경제에 있어서는 골든타임과도 같은 이 15개월을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박수영 의원님 야당 쪽에서는 뭐 이거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실체 없는 흠집내기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황보선 앵커 질문하신 대로 부동산이 이번 뭐 가장 큰 이슈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중에 LCT가 아니라 부산에서도 LH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80.6%의 시민들이 LH 때문에 분노해서 투표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LH가 불공정, 상대적 박탈감 이게 상징이 됐던 것이고 LCT 문제를 제기한 거는 시민들이 LH 문제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민주당에서 불타기를 하기 위해서 LCT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CT 문제는 우리 박형준 후보가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리고 실거주하고 있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 왜 비싼 데 사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집값이 언제 올랐느냐. 작년에 집 샀는데 작년에 다 올랐어요. 작년에 누가 올렸느냐. 박형준 후보가 올렸느냐. 부산 시민이 올렸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집값은 실패한 25번의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이게 올린 거거든요. 1가구 1주택 멀쩡히 살고 뭐 이익 실현한 적도 없고
집값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닌데 LCT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 이거 맡아도 이런 거 하는 게 과연 선거판에 좋은 일이냐? 부산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김영춘 후보의 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인상 사안 이거 가지고 맞불을 놨지 않습니까? 자, 전 의원님, 김 후보 잘못 이거 심각한 겁니까?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 세입자분께서 이미 해명글을 올렸잖아요. 당시 세입자분은 정치에 무관심한 가정주부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김영춘 후보와 관련된 전셋값 의혹 제기에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후보에게 직접 이제 글을 보내왔던데요. 전세 계약 기간 당시에 이제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는데도 김영춘 후보가 먼저 전세값 인상 없이 기간만 연장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분이 집을 사서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6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주변 인근 시세가 6억 8천에서 7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계약을 5억 5천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8천만 원 올린 것이거든요. 지난 6년 동안 이제 올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의 온갖 탈법, 불법, 비리의 상징과도 같은 LCT 1703호, 1803호에 아들, 딸이 나란히 같은 날 사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두 채에 벌써 수십억에, 물론 이제 실현 이익은 아닙니다만 수십억에 지금 차익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몇 년 만에 수십억의 그 차익을 남기는 LCT에 사는 LCT 시장과 몇 년 동안 고작 이제 8천만 원 올린 김영춘 후보, 선거라는 것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나쁘면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고, 둘 다 좋으면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선거는 상대 평가하고 상대 비교하는 겁니다. 박형준 후보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제가 유세를 연설을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지금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박수영 의원님은 또 지금 유세 현장 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뭐 하루에 3번 정도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내면 안 되고 배 소리로 내야지 소리가 나오고 목이 상하지 않거든요. 저도 조금 상했습니다만은. 저기는 이제 국회의원이 15분이 되고 우리는 이제 3명밖에 없어서 저희들 좀 많이 떼야 됩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박수영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그 김영춘 후보 그렇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이 이슈가 왜 문제가 됐냐면은 LH 투기 문제로 이제 현 정권 위선 이 문제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조금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김상조 전 부동산 정책 총괄한 사람이죠. 청와대 정책실장이 14%, 그다음에 이 부동산 임대차법 3법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박주민 의원인데 이분이 또 9% 올렸거든요. 이분들 주장도 비슷해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해줬다. 뭐 이랬는데 김상조 실장은 경질이 됐고요. 박주민 의원은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변 시세보다 싸다, 뭐 몇 년 만에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가재, 붕어, 개구리라고 조 교수가 표현한 이런 분들은 무조건 5%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영춘 후보도 14.5%를 올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몰랐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김상조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게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발의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은 지키게 만드는 이런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받아들이고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고요. 이 몇 년 만에 수십억의 차익을 남기는 사람하고 달랑 8천만 원, 뭐 1억 차익 남기는 사람 둘 다 나쁩니다. 덜 나쁜 것을 뽑는 것이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몇 년 만에 뭐 수십억 차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집산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대로 살고 있어서 차익 남긴 적이 없습니다. 1년 만에 수십억의 차익을 남기면 실현 팔면은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실현하지 않았죠. 실현하지 않고 그 집에 살고 있고요. 집값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집값을 올리는 게 박형준 후보가 올렸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이 올린 거예요. 1가구 1주택 사는 사람들 집값 올랐다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잘못 올려놓고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구속 다 되면서 불법 탈법 비리를 저지른 해운대 경관을 다 망친 거기에 LCT를 살 생각을 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박형준 의원이 뭐 불법 탈법 특혜했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는 아파트가 수사 결과를 수사를 통하면 밝혀질 겁니다. 예. 수사해봐야죠. 자, 다음 하는 건 좋지만 본인이 특혜 없는가? LCT 분양 관계자가 지금 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혜가 있었다고. 자, 아니 LCT가 특혜 있었는지 모르지만 박형준은 본인의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자, 요거는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이슈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부 의원님, 자, 어떻게 부산의 수장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LCT에 삽니까? 자, 두 의원님. 다 셉니까? 자, 요건 이만큼 하고 이 주제는요. 다음 가덕도 신공항 이걸 넘어가시죠.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여야 모두 특별법안 냈고 통과됐습니다. 별일 없이. 자, 그런데 이제 여야 이 후보들 가덕 신공항 관련해서는 뭐 이게 차별성이 그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 의원님. 저희 민주당은 지난 15년 동안 가덕 신공항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권 관문공항 하겠다 그래서 캔슬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최측근이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뭐니 해도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의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가덕 신공항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가덕 신공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니까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소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되지 않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해가지고 지난 1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해놓고 선거 앞두고서 우리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정치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진정성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덕 신공항만큼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듬뿍 담아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법만 통과시켜놓고 가덕 신공항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 부산시장이 된다면 저는 가덕 신공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예, 뭐 우리 당에서 시장이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마치 대통령을 움직여서 흔들겠다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잘할 거라고 보고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봤는데 오거돈 시장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도 전혀 추진이 안 되니까 제가 대표 발의를 했던 것이고 찬성 토론도 했던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특별법 통과시켰고 두 시장이 모두 시장 후보가 추진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와 부산에서 더 이상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의원 말씀하셨는데 대구 경북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안 된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주영훈 대표가 부산 내려와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가덕도 반대를 했었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당의 핵심이 대구 경북 아닙니다. 부울경 의원들이 훨씬 더 숫자도 많습니다. 앞으로 당의 운영에도 우리 부울경 의원들이 목소리 내갈 거고요. 자꾸 그 인연을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할 것이고 우리 당이 집권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요. 가덕 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1년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가덕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고요. 곧 내년도에 예산을 태워대고 예타 면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2029년도에 가덕 신공항을 개항을 하려면
대통령 남은 임기 1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최근에 조용히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소시켜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를 해왔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국회의원들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해봐도 국민의힘은 뭐니 해도 정치적 기반은 대구 경북이죠. 부산의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아도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의 중요한 의사결정들 또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으로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온 국민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를 자꾸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 전부 반대표 던졌지 않습니까? 자, 두 분 말씀 듣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 한 1분 정도 말씀하시고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1년이 지금 남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연히 적극 추진하셔야 되고요. 부산시장이 우리 쪽에서 당선됐다고 추진 안 하시면 그건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될 일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해서 우리 대통령이 또 열심히 추진해서 가덕도 만드는데 10년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 과거로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은 미래가 있는다 이거 미래를 만들어가는다 이거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중도표 2030 세대 그다음에 샤이 진보 이런 분들 전부 통합해서 우리가 집권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실세다 이런 얘기는 과거 얘기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